새벽,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기압 탓인지, 나이 탓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허리가 욱신거리고 열감이 느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고만 싶었다. 나는 62세의 김아영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후로 쭉 혼자 살고 있다. 내 하루의 유일한 낙은 딸과 외손녀가 찾아오는 것이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잔잔한 삶. 하지만 어쩐지 그런 날일수록 귀찮은 일이 꼭 찾아오는 법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대형 조립식 수납장이 도착했다. 하필 오늘이라니 한숨을 쉬며 상자를 열었다. 널브러진 나무 패널들, 셀 수 없이 많은 나사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설명서. 오늘은 위험한 날이 될지도 몰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위험한 날이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정오가 훌쩍 넘은 시간, 딩동 벨 소리가 울렸다. 문 밖에는 아래층에 사는 박선우 씨가 서 있었다. 65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인 그는 손재주가 좋고 이것저것 고치는 걸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내는 5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그 후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괜찮으세요? 박선우 씨가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봤다. 희끗희끗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어딘가 모르게 풍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의 눈가 주름이 어째서인지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요. 새로 시킨 조립식 수납장이 방금 와서요. 아이고, 그거 위험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내 거절할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 한가운데 어지럽게 널린 나무 조각과 부품들을 보며 박선우 씨는 껄껄 웃었다. 이걸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맨손으로 하다가는 가시에 찔리기 십상이에요. 장갑 좀 가져올게요. 맨손으로. 그 순간 내 머릿속은 그 단어를 완전히 다른, 좀 더 노골적이고 야릇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묘하게 아랫배가 간질거렸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남자와 가깝게 지낸 적이 없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내 반응 속에서 나는 그가 집에 돌아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다. 잠시 후 박선우 씨는 장갑과 공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팔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탄탄한 팔뚝이 드러났다. 이 나이에도 저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선 부품 확인부터 해야죠. 평소에는 나 혼자였던 방 안에 그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선우 씨는 일에 능숙했다. 크고 듬직한 그의 손은 나사를 거침없이 조였다. 나무 조각들을 조립하는 그의 몸짓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했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설레었다. 여기가 좀 뻑뻑하네요. 그가 2개의 나무 패널을 끼워 맞추려 애쓰며 말했다. 조명 아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이마는 어딘가 모르게 야릇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여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를 꽉 잡고요. 네, 알겠어요.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나무 패널을 잡았다. 우리의 어깨가 스쳤고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잠시 당황했다. 여기를 깊숙이 넣어주면 될까요? 그가 나무못을 끼울 구멍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그냥 끝까지 깊이 넣어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내 말이 얼마나 이중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지 깨달았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내가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박선우 씨는 눈치채지 못한 듯 그저 네, 그럼 넣을게요 라고 답하며 나무못을 구멍에 힘껏 눌러 넣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면 분명 오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나무 수납장을 조립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의 등이 내 몸에 스칠 때마다, 손이 우연히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나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심장이 마구 날뛰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달콤한 기분이었다. 선생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수납장 한쪽 벽을 잡았다. 그는 나사를 틈새에 끼워 드라이버로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그 행동이 섹시하게 느껴져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각도를 바꿔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그는 나사를 살짝 기울인 다음 천천히 돌렸다. 나사가 나무결 안으로 서서히 밝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머릿속은 또다시 다른 이미지들로 가득 찼다. 우리 잠시 쉴까요, 박 선생님? 그의 제안에 나는 커피를 타왔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땀을 식혔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둘을 감쌌다. 오랜만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보네요. 나는 목덜미를 닦으며 말했다. 박선우 씨가 작게 웃었다. 저도요, 역시 맨손으로 하는 건 다르네요, 선생님. 또 그 말이었다. 이번에는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박선우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좀 이상해요. 나는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선우 씨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내 온몸으로 퍼졌다. 저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지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뜨겁고 부드러웠으며 내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수십 년 만에 남자와 키스하는 것이었지만 내 몸은 마치 기억이라도 하는 듯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마치 그 나무모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가 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62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여자였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다음은 그가 잠시 머뭇거리며 조금은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 마음속은 환호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놀랐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이제는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갈망으로 환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다시 서로를 찾아갔다. 이번 키스는 더욱 뜨거웠다. 우리의 숨결이 뒤섞였다. 그의 손이 내 등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천천히 가슴 앞으로 향했다. 그 손길에 나는 작게 신음했다. 박선우 씨도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욕망과 망설임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위험한 날이니까요.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이해와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수치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젊지 않은 내 몸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욕망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뜨거운 열기처럼 내 살갗을 태우는 듯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의 입술은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 감각에 나는 전율했다. 침대에 누워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의 몸이 내 위를 덮고 두 몸이 하나가 되려는 순간 미안해요. 제가 안 가져와서 그가 곤란한 듯 말했지만 그 단어는 콘돔이었다. 이 나이에 콘돔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역시 없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됐어요. 될 대로 되라지. 내 말은 마치 허락과도 같았고 그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에 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픔과 쾌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다. 아, 내 입술에서 작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역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내 몸 깊숙한 곳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나이도 시간도 잊은 채 현재의 순간에만 몰두했다. 선우 씨, 나는 무심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존칭이 아닌 친밀한 호칭이었다. 하영 씨? 그 역시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우리가 함께 도달한 절정은 젊은 시절보다도 깊고 길게 느껴졌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가슴에 닿는 그의 심장 소리, 그의 따뜻한 온기가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을 채워주는 듯했다. 문득 그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냥 하영 씨가 말한 위험한 날이 이런 의미일 줄은 몰라서요. 나도 따라 웃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하게 말했죠? 하지만 정말 위험한 날이었잖아요. 오늘 박선우 씨가 없었으면 그 수납장 때문에 고생하다. 허리 부러졌을걸요. 박선우 씨 덕분에 다른 의미로 허리를 써야 했네요. 그가 놀리듯 말했다. 나는 그의 가슴을 살짝 때렸고 우리는 다시 함께 웃었다. 이렇게 친밀한 순간 후에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하지만 하영 씨,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괜찮은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요. 사실 하영 씨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걸었어요. 우리 똑같네요. 저도 늘 박선우 씨를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역시 그 수납장 덕분인가 봐요. 우리는 다시 함께 웃었다. 그가 갑자기 나를 진지한 얼굴로 바라봤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그저 일시적인 불꽃놀이일까? 선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되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하영 씨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하영 씨가 동의한다면요.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행복하게 웃으며 나를 더욱 세게 안았다. 하지만 이 나이에 연애하면 사람들이 놀랄 텐데요. 내가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죠. 맞아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그날 오후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와인 한 병과 약간의 치즈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의 다정함과 뜨거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일주일 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산에 가서 온천이라도 할까? 왜 갑자기요? 아, 사실 은퇴 자금으로 삼각산에 작은 집을 하나 사뒀어요. 거기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내 마음은 춤을 추는 듯했다. 정말 좋아요. 가요. 선우 씨. 다음 주말 우리는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경치 좋은 곳에 멈춰서서 맛있는 지역 음식을 즐겼다. 마치 젊은 연인 같았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야외 온천탕도 있었다. 선우 씨가 이렇게 멋진 곳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와서 더 좋아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봤다. 살같이 닿고 따뜻한 온기가 행복 속에서 퍼져나갔다. 우리 여기서 같이 살까요, 하영 씨? 그의 뜻밖의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네? 하지만 일은요? 저는 은퇴했고 하영 씨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서울에 며칠 내려가면 되잖아요. 네, 맞긴 해요. 가끔 손녀 보러 다녀오고 여기서 우리 둘이 자연 속에서 사는 건데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요동쳤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그럴게요.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 숲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가끔 키스를 나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영 씨 고마워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내 삶에 이렇게 멋진 선물을 가져다 줘서 고마워요. 그의 말에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 수납장 덕분에 이렇게 멋진 사랑을 찾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그 수납장
정말 조심해서 잘 보관해야겠네.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 조금은 갑작스러웠지만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영 씨,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삶을 하영 씨와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그럴게요. 그가 일어서서 나를 꼭 안았다. 새들의 지저김을 배경음악 삼아 숲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다. 이제 우리는 반은 도시에서 반은 산속의 집에서 살고 있다. 딸과 외손녀 모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다. 가끔 온 가족이 함께 산에 올라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날에 오늘은 위험한 날이 될 거야 라는 나의 예감은 정말로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멋진 위험이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위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가끔 그가 나를 놀린다. 위험한 날은 아직 계속되고 있죠, 하영 씨. 그리고 나는 매번 똑같이 대답한다. 네, 선우 씨만 옆에 있다면 매일이 위험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웃으며 서로를 꼭 안는다. 내가 늦은 나이에 찾은 이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다정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일 것이다.